저번 주에 휴강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가 돌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컨디션 상태는 나름 많이 좋아진 상태이고 이제 뛰어다니거나 그러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희한하게 오전에는 강의하면서 이렇게 머리가 이제 제 자리를 잡아가니까 뇌가 활동을 많이 한가 봐요. 땀이 되게 많이 흘렀는데 아무튼 야간 강의할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오전 강의는 다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다 했으니까. 아픈 데 없어요. 아픈 데 없는데 머리만 그래요. 예. 자, 기본서요. 페이지요. 197페이지요. 요약제 197페이지요. 뭐라고 하냐면 담보 책임이다 이런 말이죠. 담보 책임이요. 여러분 그 야간반 때는 또 부탁하는데 그 오전반 물권법 듣고 계시죠? 죄송해요. 자요. 담보 책임을 보면 197쪽을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 보면 여러분 그 박스 나와 있죠? 사실 이 박스 하나를 가지고 이게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뒤에는요. 이 박스 하나만 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것을 우리가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보책을 뭐 다 설명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고, 먼저 우리가 이제 뭐를 보냐면, 박스를 먼저요, 그려놓고 하나하나를 설명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럼 먼저, 여기 대금 감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대금 감액이요. 그 다음에 박스 이름 보고 계시죠? 계약의 해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 있어요. 손해배상,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제척기간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냐면 해제권하고 손해배상하고 제척기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고요. 572조 일부 타인의 권리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74조 그 다음에 수량 부족이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이렇게요. 575조 용익 권능의 제한 용익 권능이요. 그 다음에 576조 저당권의 행사 이렇게 저당권 행사 그러면 뭐다? 이것을 경매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누면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권리의 하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권리의 하자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580조 581조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물건의 하자다 이렇게 물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권리의 하자고 물건의 하자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이런 것이죠. 내가 물건을 샀단 말이죠. 물건을 샀는데 그 산 물건에 내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볼 때 뭐냐면 그 집을 샀는데 사가지고 이사를 갔더니요 아직도 그 집에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집을 샀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뭐란다?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폐체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계약만 체결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매도인한테 물어봐. 혹시 당신 집에 임차인 살고 있는데 나간다고 하더냐 물어봐. 아 나간다고 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그냥 말로만 구두로 그냥 해놓으니까 나중에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사용수익이고요. 저당권 행사는 우리 여러분 원주에 여기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분양 아파트들이요. 이런 분양 아파트를 보면 사실 거의 대부분이 전세가 있거나 또는 담보대출이 조금씩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담보대출이라든가 전세권이 있는 것을 알면서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당권이 있는 것을 알면서 샀단 말이죠. 그런데 샀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가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당권이 있는 건물을 샀는데 그 저당권에서 경매가 됐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저당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이죠. 수량 부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평당 100만 원씩 100평의 땅을 샀는데 나중에 땅을 사가지고 보니까 땅이요 20평이 부족한 거예요. 측량을 하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수량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일부 타인이라고 되어 있죠. 일부 타인하고 전부 타인이라고 뭐냐면 100평의 땅이 있다고 해서 100평을 샀단 말이죠. 100평의 땅을 사고 보니까 그 안에 남의 땅이요 20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평의 땅을 샀는데 그 안에 20평이 남의 땅이 있다. 이걸 우리 뭐란다? 일부 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얘기하냐면
이 말이 타인의 권리란 말이 무슨 말이고 일부 타인이 무슨 말이고 소량 부족이 무슨 말이고 용의권 등이 무슨 말이고 저작권 행사가 무슨 말이다. 이 말만 알면은 사실 뭐를 할 수 있냐면요. 그냥 담보 책임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대금 감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이 있고 여기 손해배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척기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보면 일부 타인의 권리는 대금 감액이라는 게 없어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은요, 누구는 다 하냐?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는 다 청구할 수 있다? 선의는 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요 조금 헷갈리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해제권하고 손해배상은 선의는 다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에서 용의권 등의 제한에 관한 설명이 맞는 것을 들은 것은 매수인이 선의일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매수인이 선의일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 이게 문제 지문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요. 그런데 우리가 대금은 돈을 좀 깎아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돈을 좀 깎아달라 그러려면 뭔가 깎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일부가 남의 것이고 부족이다 이 말이죠. 일부 타인의 권리, 부족 이런 말이 있을 때는 일부 타인의 권리는 선악 불문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선이만이고 악의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선이 악의가 되고요. 여기도 뭐가 되냐? 선이 악의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거 왜 그러는가? 지금부터 이거는 이제 이것만 하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당연히 필요 없고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설명하면 이렇게 나와. 우리가 전부 타인의 권리죠. 전부 타인의 권리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문제가 다음 중에서 전부 타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이 맞는 것 같은 것은 첫 번째 매수인은 선인 경우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OX X죠. 그 다음에 매수인은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매수인은 선인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X X 누구도 되니까 악의도 되니까. 그 다음에 매수인은 선인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X O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지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계약 해지가 선의 악의를 본문하고 계약을 해지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가 없냐? 제책기간이 이렇게 없는데 또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전부 타인의 권리에 있을 때 선의의 매수인은 제책기간이 몇 년이다? 1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 OX, X 그런 말이 또 없단 말이죠.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의인 경우는 언제부터? 안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안날로부터 선의는 안날로부터 1년이고 악의는 계약을 체결 어느 날부터? 한 날로부터 1년이고 그래서 선의는 안날로부터 위에는 선이고 밑에는 악이니까 여기는 계약을 체결 한 날로부터. 그런데 뭐라고 시험이 나냐? 이렇게 또 시험이 나와. 소량 부족일 때는 선인 경우에 한해서 대금 감액 계약에 이제 손해배상을 하잖아요. 누구인 경우 안에서? 선인 경우에 한해서. 그런데 뭐라고 하냐? 선의의 매수인은 안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안에 대금 감액 계약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바꾸냐? 선이란 말은 빼버려. 소량 부족의 경우에 매수인은 안날로부터 1년 이내 이렇게. 그러면 안날이란 말은 누굴 얘기한다? 선의를 얘기하죠. 선의.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금 감액 계약에 이제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다 보는 거지. 결론을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결론은요. 우리가 전부 타인하고 일부 타인 여기에는 이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무슨 이익, 이행이익. 이게 아주 또 중요해요. 이행이익을 청구를 해. 그래서 이행이익이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전부 다예요. 전부 다인데 지금부터 설명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먼저 569조 보면 타인의 권리죠.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매매의 대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569조에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의 대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 매매의 대상으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남의 물건인지를 알면서 우리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계약은 체결할 수 있지만 계약은 등기는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말하고 똑같은 게 바로 뭐냐면 공유자 중 1인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배움대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없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물건을 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계약은 체결할 수 있어. 그런데 뭐는 못 해준다? 등기는 못 해주죠. 그러니까 전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두 번째는 우리가 타인의 물건이라는 것은 먼저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술이 만취가 됐어. 만취.
술이 만취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하면은 아무리 을 앞으로 등기가 있다가 할지라도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이 사람은 소유자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자기가 소유자라고 착각을 하죠.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한다? 이 을이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매도인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병한테 이 집을 또 파는 거죠.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 집이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죠. 누구 집이다? 남의 물건이다. 이것을 뭘 한다? 전부 타인의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매수인이죠. 그러면 이 매수인이라는 사람은, 매수인은요, 소유권을 취득할래야 취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매수인은 뭘 한다? 이 매수인은 전부 타인의 권리, 이제 이걸 보는 거죠. 이걸 전부 타인의 권리.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은 전부 타인의 권리라는 말이 뜻만 하면 된다는 말이죠. 이때 전부 타인의 권리일 때 매수인은 누구죠? 병은 누구한테? 매도인 을한테 이 말이죠. 매도인 을한테 뭘 한다? 대금 감액은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 그런데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뭘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요, 자기가 선이란 말은 을의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한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때의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무슨 이익이 아니다? 신뢰이익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전부 타인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요, 강의 노트요, 요약집이요, 어디 보냐? 198쪽을 한번 봐봐요. 198쪽 보면 뭐라고 나왔다? 전부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569조를 봐봐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하면 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죠? 우리가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뭐는 할 수 있다? 계약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죠? 계약은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2번 봐봐요. 2번 동그라미 2번이요. 타인의 권리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줄고 오직 매수인의 기책사유 거기를 줄고 오직 매수인의 잘못 때문에 등기를 못해죠. 매수인 때문에. 그러면 매도인이 책임질 일이 있어 없어? 없죠. 맨 끝에 줄고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오직 매수인의 잘못일 때.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계약의 해제권이라고 돼 있나요? 여러분, 계약의 해제는 뭐를 불문하고? 첫 번째 줄 끝에 선의 악의를 불문, 딱 그렇게. 그 다음에 뭐다?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 여기 봐봐. 여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여기 보면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선악.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선, 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손해배상 봐봐. 여기서 손해배상은 누구일 때만 청구한다? 선의일 때. 그러니까 이 표만 암기하면 되죠. 선의일 때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이익을 배상한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와 더불어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선의 매수인 줄 것이고 맨 끝에 손해배상 청구를 줄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니은이죠. 니은은 뭐다? 이행불능 당시를 기준, 그 말을 줄고 거기 줄고 이행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 거기까지 줄고 이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이행이익 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행이익 배상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런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이제 여러분 과실상계란 말 들어봤죠? 과실상계를 언제 과실상계한다고 그랬죠? 과실상계는 언제요? 채무 불이행하고 어디하고요? 불법행위. 불법행위하고 채무 불이행해서 손해배상을 할 때 과실상계를 해. 그래서 우리가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것이 한 군데가 있죠. 어디가 있어? 거기가 있죠. 표현대리.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지죠. 표현대리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과실상계는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 접촉사고가 과실상계 아니에요. 빨간 차하고 여기 한 차가요 서로 교차하면서 이렇게 접촉사고를 일으켰단 말이죠. 그러면 서로가 접촉사고가 6대4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너가 과실을 6이고 내가 4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과실을 뭐 한다? 상계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만 그러냐? 채무 불이행하고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할 때만 과실상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대리에서는 과실상계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 과실을 상계하려면 뭐가 일단 있어야 되겠어요? 뭐가? 과실이 있어야지 상계를 하죠. 그런데 뭐냐면 담보 책임이 뭐냐? 담보 책임은 무슨 책임이냐?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 매도인은
잘못이 있든지 없든지 매수인에게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게 담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과실이니까 잘못이 없어도 책임지니까 과실상이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담보 책임에서는 설령 매수인한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란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담보 책임은 채무불이행이라든가 불법행위가 아니고, 두 번째는 무과실 책임이니까. 그런데 뭐를 한다? 만약에 매도인의 잘못으로 손해가 100만이라고 해봐. 손해가 100만인데 매수인 때문에, 매수인이 또 잘못 또 여기가 겹쳐가지고 손해가 130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은 130만 원 손해를 배상해야 되겠어요? 100만 원만 해야 되겠어요? 100만 원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수인의 과실이 있으면 이 과실을 상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참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러면요, 얼굴의 표정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해보면, 과실 상계를 하려면 어떻게 하죠? 잘못이 있어야지 서로 상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담보 책임은 무과실이라고, 잘못이 없어서 책임을 지는 거라고. 그 다음에 과실 상계는 채무불행하고 불법행위 있을 때만 과실 상계란 말을 쓴다고. 그러니까 담보 책임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담보 책임은 뭐다? 채무불행이나 불법행위 아니죠. 그냥 과실 상계란 말을 못 한다고. 그런데 원래 매도인의 잘못에 의해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잘못도 이게 또 가공이 돼가지고, 매수인의 잘못도 이게 가공이 돼가지고 손해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30이 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을 해가지고, 과실 상계는 하지 않지만 참작을 해서 손해배상이 130이 아니고 얼마라고? 100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거기를 한번 보시면, 디귿 한번 봐봐. 디귿을 보면, 자, 손해배상에서 매수인이 줄고, 매수인이, 디귿의 손해배상에서 매수인이 바로 밑에 그의 과실로 인한 것이면,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거기서 동그라미 해가지고 써서 과실상계 X, 과실상계는 안 돼요.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다? 맨 끝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줄고 과실을 참작한다. 알겠죠? 뭐는 안 돼도, 과실상계는 안 돼도 뭐는 할 수 있다? 과실을 참작할 수는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제척기한이 있어 없어? 없어. 제척기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봐봐. 이러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런 봐봐요. 이 을의 입장 봐봐. 을은 자기가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했든 말든 간에 관계없이 을은 이 물건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됐죠? 보니까 자기 게 아니잖아요. 등기가 돼 있는데 무효잖아요. 무효. 갑이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잘못된 사람은 아니죠.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선의의 매도인이라고 그래. 선의의 매도인. 이 선의의 매도인의 경우는 이 사람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왜? 자기가 100% 잘못한 것도 아니죠. 자기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병한테 팔았는데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선의의 매도인이 뭘 할 수 있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을 인정을 한 거예요. 매도인이 선의일 때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수인도 선의일 수 있고 매수인도 악의일 수 있잖아요. 매수인이 선의면은 선의의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긴 해제하는데, 매수인이 선의면은 뭐를 하고? 손해를 뭐라고? 배상해주고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이 악의이죠? 그러면 손해배상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계약을 해제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 시험에 뭐라 하나? 우리 시험에 선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 그렇잖아요. 매수인이 선의다 악의다 일단 계약을 해제하는데,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면 손해를 배상해주고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이 악의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볼까요? 자, 571조는 571 기억 봐봐요. 5번의 기억이요.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고 그랬죠? 이러면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 줄거봐.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 거기 줄궜어요. 거기다 써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하는 것이 담보 책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누가 지금 계약을 해줘야죠? 누가? 매도인이 계약을 해줘요. 매도인이. 그러니까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니까 이것은 담보 책임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담보 책임은 누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제목이 뭐예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571조는요, 누가 지금 계약을 해제하죠? 선의의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거잖아요. 매도인이. 그러니까 담보 책임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요, 그 다음에 니은 봐봐요.
니은은 민법 571조 제1항은 선의의 매도인의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될 뿐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적용될 수 없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타인의 권리일 때만 이 말이죠. 자, 571조 봐봐. 1항 법조문 매도인이 계약 당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하며 줄고 알지 못한 경우, 거기 줄고 알지 못한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선인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매도인은 줄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 이때 중요한 것은, 이때 중요한 봐봐. 두 번째 줄 끝에 봐봐.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방금 내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매수인 앞에다 써. 가로 요거 닫고 선이라고 써. 선이라고 써. 두 번째 줄 끝에 법조문에 매수인에게 할 때 그 매수인 앞에다가 선이라고 쓰라고. 그럼 지금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 그럼 오른쪽에 2번 봐봐. 오른쪽에 페이지 2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 그렇게 돼 있죠? 줄고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면 안 때 줄고 안 때를 뭐라 한다?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해. 악이. 여기는 매수인이 악일 때는 뭐라고 했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다음에 줄고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 줄궜어요? 두 번째 줄 줄궜어? 계약을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했어요? 자, 가로를 묶고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거기까지 가로 묶고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손해배상 없이 이 말이죠. 손해배상 없이 한번 봐봐. 여기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반대 해석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대 해석. 지금 2항을 보면 이러면 2항에는 뭐라고 돼 있지? 2항에는 여러분 2항에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매수인이 악일 때는 손해를 배상한다 안 한다? 손해배상한다 말이 없죠. 그런데 우리 아까 왼쪽 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매수인한테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뭐냐? 반대로 해석하면 악일 때는 손해를 배상한다는 말이 없는데 여기 왼쪽 밑에 보면 선일 때는 손해를 배상하고 그냥 매수인한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매수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다? 반대로 해석하니까 선의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는 봐봐. 우리 시험에 이게 두 번 났단 말이죠. 매도인이 선일 때는 매수인이 선이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인이 악일 때는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한다는 말은 뭐 없이? 손해배상 없이 이 말이죠. 왜? 손해배상 말이 없으니까. 손해배상 없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이런 말이에요. 알죠?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담보책임에서는 570조를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570조가. 알겠죠? 이것 빼고는 지금부터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572조. 572조는 뭐냐면 572조는 여기 전부 이렇게 돼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땅을요 100평을 판 거예요. 100평을. 100평을 언제요? 2월 1일 팔았어. 그런데요 이것을요 3월 1일 날 측량을 했어. 측량을 하니까 100평인 거예요. 100평이야. 그런데 문제는요 100평 안에 여기 30평이 누구 거냐? 병소유인 거예요. 병소유. 남의 땅이 여기 100평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평 판 거나 마찬가지죠? 70평 판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러면 남의 물건 30평도 이 사람이 갑일한테 판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런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는 569조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니까.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니까. 유효 무효? 유효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한테 가가지고 30평을 사가지고 우리한테 등기해주면 되죠. 아무 문제 없잖아요. 언제 문제가 돼? 등기를 못 해줬을 때 문제가 되지. 못 해줬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갑이 이제 병한테 가서 조르겠죠. 파라고.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이 최종적으로 얘기하죠. 언제? 5월 1일 날 최종적으로 나는 너한테 팔 수 없다. 절대로 우리 집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제는 최종적으로 언제요? 5월 1일 날 갑이 을한테 30평에 대해서는 등기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알아 몰라 알게 되죠. 됐죠 지금? 자, 지금부터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 이것을 우리는 뭐냐? 봐봐. 30평이 뭐죠? 100평 중에서 30이잖아요. 30이니까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죠. 누구 거죠? 병은 갑하고 을이 계약의 당사자죠. 근데 병은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죠. 이것을 뭐란다? 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부 타인의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나중에 중개업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 풍문시장 뒤에 보면은 건물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죠?
근데 만약에 이 건물 있잖아요. 몇십 년 됐을 거예요. 50년, 60년 됐을 거예요. 건물들이요. 낡은 건물들. 그런데 저 건물을 만약에 나중에 매매를 했다. 측량도 하지 않고 매매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땅이 이 갑이라는 사람의 땅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갑이라는 사람의 땅, 이건 을이라는 사람의 땅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 땅을 중개를 했는데 측량을 하니까 어떻게 됐냐. 땅이요. 이렇게 된 이렇게. 측량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집 땅이 이만큼 여기 들어와 있고 내 땅이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이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측량하면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된 경우. 그러니까 땅의 일부가 남의 땅을 파는 경우가 있죠. 이걸 일부 타인의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도시화가 된 경우는 측량을 다 해가지고 파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여기 뒤에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풍무시장 뒤쪽은. 그러니까 풍무시장 뒤쪽에 같은 건물이란가 판매를 할 때는 반드시 뭐를 하라고 해야 돼? 측량하라고 해야지. 측량 안 하면 특약상 제하죠. 그래서 토지 면적에 현실의 경계대로 중개를 하는데 만약에 실제 면적과 다를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든지 매도인과 매수인이 책임으로 한다 이렇게 하든지 뭐 말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중개를 했는데 나중에 되면 매수인이 이제 난리가 나죠. 매수인이. 알겠죠? 왜요? 남의 땅이 들어와 있고 더 나가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말한다 일부 타인의 권리라고 그래. 이렇게 일부 타인의 권리 있을 때 매수인은 열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가가지고 뭘 한다? 대금, 봐봐. 두 번째, 570이죠. 뭐를 보문하고? 선, 악을 보문하고 뭘 한다? 대금, 감액을 해달라고 청구하든지. 왜 매수인이 선인 경우는 뭘 한다? 손해배상을 하든지. 선인 경우는 뭘 한다? 계약을 해지하든지. 이때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이익. 지금 이걸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 왜냐면 저 박스 하나 알아보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인 언제부터? 안날로부터 1년이고 악인 경우는 언제부터? 악인은 계약을 체결 한 날로부터 1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안날이 뭐고 한날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날이 한 것은 뭐냐 2월 1일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야. 2월 1일 얘기해. 그러면 안날인 거면 안날이란 것은 측량할 때가 안 게 아니죠. 왜? 우리는 남의 물건인 걸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남의 물건을 내가 갑이 취득해가지고 을한테 등 깨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가서 갑이 병한테 찾아가서 팔아라고 했는데 5월 1일 날 최종적으로 나는 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갑은요 최종적으로 남의 물건을 취득해서 30평을 취득해서 그래서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알게 됐어 모르게 됐어? 알게 됐죠. 그 최종적으로 알게 된 날이 언제다? 5월 1일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안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2월 1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1년하고 5월 1일부터 내년 5월 1일까지 1년하고 어디가 더 유리해? 5월 1일이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선인은 늦게, 악인은 빠르게 끝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일부 타인의 권리라고 얘기해요. 자, 정리하고. 자, 어디로 보시냐면 2번 일부 타인의 권리. 무슨 말을 알아야 되냐 봐봐. 갑이 토지 100평방미터를 을에게 매도했는데 줄고 그 중에서 10평방미터가 병소유. 항상 이런 말이 나와. 100평을 팔았는데 그 중에서 10평이 병소유. 그러니까 일부가 병소유, 일부가 타인의 권리 이런 말이죠. 이런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어요? 알겠죠? 그렇게. 그 다음에 병이 이 10평을 매도를 거부해서 갑이 이를 취득해서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뭘 한다? 대금감액. 그럼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대금감액은 뭐를 구분하고? 선, 악을.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앞으로 이제 법조문에서 뭐라고 나오냐? 매수인이 선일 때는 반드시 앞에가 선이라고 나와. 매수인이 악이일 때만 그러면 앞에가 반드시 악이라고 나와. 그런데 선이하고 악이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선이하고 악이를 구별하지 않을 때는 뭐라고 나옵니다? 그냥 매수인이라고만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요, 법에서 선의의 매수인 그러면 선이만 해. 악인 안 돼. 악의의 매수인 그러면 악의만 해당해. 선의는 필요가 없어. 그런데 선의하고 악의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다 포함한다. 그러면 뭐라고 나온다? 그냥 매수인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대금 감액 청구는 뭐를 보문한다? 대금 감액은 뭐를 보문해? 선, 악을 보문하죠. 그럼 이제 한번 봐봐. 거기 보면 대금 감액이 뭐라고 나왔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줄고 매수인은 앞에 선이다 악이다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말한다? 선악 불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이 악의를 불문할 때는 이렇게, 그냥 매수인은 이렇게 맨 끝에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대금 감액 청구죠. 그럼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 감액이란 말이 있죠. 감액.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형성권 이렇게 형성권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72조 계약 해제라고 되어 있죠? 봐봐 여기 계약의 해제는 누구만 한다? 누구만? 선의만 하죠? 그럼 앞에가 반드시 뭐라고 있어야 돼? 선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봐 2항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했을 때 줄과 선의의 매수인은 딱 돼 있네. 선의의 매수인은 알겠죠?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4번 소름해상. 여기 소름해상은 누구만 돼? 누구만 돼? 선이죠.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돼 있겠죠. 그 다음에 3항 봐봐 572조 제3항 선의의 매수인은 딱 그렇게 돼 있네. 뭐를 청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 이때의 손해배상을 무슨 얘기를 한다? 이행이익 배상이다. 우리가 전부 타인의 권리하고 일부 타인의 권리일 때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이익을 배상한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배상하여야 할 줄과 손해액은 알겠죠? 두 번째 줄 가운데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다 이렇게. 그게 시험에 잘 나와. 그 다음에 제척기간 봐봐. 제척기간 여러분 뭐라고 봐봐. 선의는 언제부터? 안날. 악의는 언제부터? 한날. 몇 년이다? 1년. 그래서 다 보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가액 청구권은 매수인이 동그라미 선의는 언제부터? 안날로부터. 악의 동그라미 악인 경우는 언제부터? 한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나오니?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기 보면 일부가 타인의 권리일 때 일부가 타인의 권리일 때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선이란 말은 뭐로 바꾸냐? 안날로 바꿔. 일부 타인의 권리에 있어서 매수인은 안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날이란 말은 무슨 말로 바꾼다? 선이란 말하고 바꾸는 것이에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것만 좀 조심하면 돼. 그 다음에 제척기간 했죠? 여기서 안날이라고 하면 안날 동그라미 맨 끝에 안날. 이런 봐봐. 안날은 뭐가 안날이라고 했어? 청량한 날이 안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취득해서 이전해 줄 수 없게 된 것이 확실하게 된 날이 안날이에요. 확실하게 된 날이죠? 그래서 여기서 안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장 맨 후에 첫 번째 줄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 안날. 확실하게 된 날. 여기는 언제를 얘기해? 3월 1일 얘기해? 5월 1일 얘기해? 5월 1일. 무슨 말인지 그걸 얘기해. 자, 그 다음에 수량 부정.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약간의 테크닉인데 뭐냐면 아는 것이 우리가 항상 문제가 뭐가 뭐냐면 봐봐. 우리가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100평을 계약했는데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2월 1일 청량을 3월 1일 해보니까 100평은 100평인데 이 중에서 30평이 누구 것이더라? 병 것이더라. 이만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100평인데 100평을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했는데 3월 1일 청량을 하니까 땅이 처음부터 70평밖에 안 되더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아요? 틀려요? 100평을 갑이한테 팔았는데 100평은 100평인데 그 중에서 30평이 병 거야. 알겠죠? 이 말하고 100평이라고 해서 갑이한테 팔았는데 청량하니까 처음부터 70평밖에 아니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른 말이죠. 왜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갑이 병한테 가가지고 30평을 사가지고 을한테 등 깨주면 전체가 몇 평이 돼? 100평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죽었다 깨나도 100평이 돼? 안 돼? 안 되고 차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일부가 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알겠죠? 여기를 뭐라 한다? 여기는 처음부터 부족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부족했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수량 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량 부족은 그냥 수량 부족 그러면 안 돼. 항상 뭐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계약해야 돼. 계약을. 평당 곱하기 100만 원 이렇게 해서 100평을 계약해. 100평을 1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항상 평당 뭐라 한다? 면적이라고 하죠. 면적. 100만 원을 뭐라 한다? 가격 결정이라고 얘기하죠.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을 해서 계약을 했어. 그랬는데 보니까 70평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럴 때 3천만 원을 깎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판례가 뭐라고 했냐? 등기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둘이 계약을 했어. 그런데 등기부상 면적이 몇 평이에요? 등기부에 100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얼마에 파실 건데요? 그냥 1억은 나 꼭 받아야 돼요. 알았어요. 그럼 1억에 합시다. 이렇게 해서 등기부상 면적을 가지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100평 1억으로.
그런데 보니까 70평밖에 아니에요. 그러면 3천만 원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반드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평당 얼마 이렇게 계약해야 돼. 이것을 뭐란다? 아파트 분양이라고 하죠. 우리 아파트 분양할 때 뭐라고 얘기해? 평당 얼마 이렇게 물어보죠. 이거 아파트 얼마짜리예요? 아, 이게 30평인데요 평당 1,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평당 1,000만 원. 아파트 분양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보면 요즘 이제 신축 건물들 큰 상가들 있잖아요. 큰 상가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너가 한 명이다. 오너가 한 명이면 그런 데는 보통 누가 계약을 하냐? 관리인이 계약을 해요. 관리인이. 왜요? 그 유임장 주고 관리인이 계약. 왜? 거기는 어떻게 되냐? 평당 5만 원, 평당 4만 원, 평당 3만 원. 관리비가 뭐죠? 임대료가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100평이면 평당 3만 원이면 300이고 만약에 50평이면 평당 3만 원이니까 5, 30, 150만 원이죠. 깎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당 얼마 딱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주인이 올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위임장 써놓고 그러면 관리인이 알아서 다 계약하는 거예요. 평당 얼마 딱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뭐라 한다?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월세니까. 매매는 뭐라 한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반드시 수량 부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평당 얼마? 평이란 말이 뭐죠? 면적이죠.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한번 볼까요? 거기요. 수량 부족. 사례. 갑이 100평을 평당 100만 원 줄고 평당 줄고시고 100만 원 이렇게. 평당을 뭐라 한다? 평당을 면적. 100만 원을 뭐라 한다? 가격 결정 이렇게.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페이지 보고 있죠? 2번 봐봐. 2번 수량 부족이죠? 줄고 수량을 지정한 매매. 수량을 지정한 매매. 이 말이 바로 뭐라고? 이 말이 바로 뭐라고? 평당 100만 원 이 말이라고. 이 말이 알겠죠?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말이 평당 100만 원 이 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기억해요. 두 번째 맨 끝에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 거기까지. 면적을 평당 가격 100만 원. 그래서 두 번째 끝에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 이렇게. 그것을 말한다 맨 끝에 수량을 지정한 매매.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도 똑같아요. 니은도 첫 번째 끝에요.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금도 뭐를 기준으로? 면적 기준. 그걸 뭐라 한다면 그때 아파트 분양 계약. 아파트 분양. 그 다음에 디귿 봐봐. 디귿도 똑같아. 뭐라고 한다? 첫 번째로 맨 끝에요. 월 임료가 뭐죠? 월 임료. 보증금하고 월 임료가 뭐예요? 월 임료가 차임이죠. 월세죠. 월세를 수량을 기초로 정해졌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차.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일부 멸실은 목적물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되어 있는 경우인데 뭐 이건 그렇고요. 아무튼 이런 경우는 담보책임 내용 봐봐. 담보책임 내용 저기를 봐 이제 574조 수량 부족을 딱 보니까 뭐라 됐어? 선인 경우 뭘 한다? 선인 경우는 뭐를 해? 대금 감액. 그 다음에 선인 경우 계약 해제. 선인 경우 손해배상. 선이니까 안날이다 한날이다 안날이다 이것만 알면 되죠. 그래서 이런 봐봐 574조로 봐. 대금 감액 청구권,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은 세 번째 줄 매수인이 줄고 부족이다 멸실을 알지 못한 때 누구일 때? 선의일 때만. 그러니까 반드시 만약에 이런 말이 없으면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몇 년이다 몇 년? 1년이다. 선이니까 안 날로부터다 한 날로부터다 안 날로부터다 안날 누구니까? 선이니까. 그 다음에 용익적 권리.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이 두 개를 구별을 못하면 정답이 5,000% 빠질 수 있어. 똑같은 말인데 100평을 계약했는데 그중에서 30평이 병 것이다. 그러면 70평밖에 안 된가? 그럼 수량 부족인가? 그러면 정답이 어디로 가냐? 대금 감액 청구권에서 항상 정답이 갈려. 다른 것도 두 개 봐봐. 수량 부족하고 일부 멸실은 어떻게 해요? 계약 해지하고 소매상은 누구는 다 된다? 선의는 다 되죠? 어디가 틀려? 어디가? 대금 감액. 누구일 때만? 악일 때만 달라. 악일 때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잘못하면 대금 감액 청구권에서 악의의 매수인이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진단 말이죠.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량 부족이란 말하고 일부가 타인의 권리라고 하는 말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4번 용익적 권리의 제한이죠. 그러면 용익적 권리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에요. 봐. 용익적 권리의 제한은 여기 뭐냐면 여기 봐봐. 여기요.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A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임차인 사람이 있는데 갑이 이것을 을한테 팔았어. 임차인은 2월 1일 있고 여기 3월 1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매수인이잖아요. 매수인이 집을 사가지고 여기요 2층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돼요.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죠? 이 매도인한테 임차인 내보내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삿짐 싸가지고 오니까 아직도 이 사람이 뒤집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간이 얼마 남았냐? 6개월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6개월 동안에 내가 집을 샀는데 이 집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말한다. 사용하고 수익할 수 없다. 용익. 사용하고 수익, 익. 사용하고 수익할 수 없다. 그래서 용익이라고 그래요. 용익. 용익적 권리가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알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대금 감액은 청구를 못해. 뭐만 한다?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런데 봐봐. 이런 우리 민법에서 대원칙이야. 민법의 대원칙은 뭐냐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를 해. 만약에 갑하고 둘이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기분 나쁘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요. 최근에 다른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그 사람이 저쪽에서 뭐를 요구했냐면 저는 그것 좀 이해가 안 가요. 매수인 쪽에서 임대를 주는 쪽에서 임대인 쪽에서 뭘 달라고 했냐면 인감증명서 떼우러 간 거예요. 임차인한테 인감증명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약을 다 해가지고 다 합의가 다 됐거든요. 다 됐는데 인감증명서를 떼우러 하니까 이 사람 기분 나쁘다고 계약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게 계약하기 전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만 계약을 하고 나서 인감증명서 떼우러 해서 기분 나쁘다고 계약을 해제한다. 말이 돼 안 돼? 그건 안 되죠. 계약 해제는 언제 하냐? 그 인감증명서를 떼오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계약을 해제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 문제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것이 없어도 무방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봐 이제. 자 575조 봐봐. 575조 뭐라고 되어 있죠? 매매의 목적물이 줄곧 지상권이나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의 목적. 그러니까요.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지상권이 있더라 이 말이죠. 지역권이 있더라. 또는 전세권이 아직 기간이 남았더라 이 말이죠. 매수인이 동그라미하고 알지 못한 때 선이죠. 선이. 알지 못한 때 선이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575조는 매수인이 누구일 때만 선이일 때만. 자, 그 다음에 계약의 목적을 말했다. 줄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내가 방금 얘기했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뭐란다. 계약을 해제. 그런데 막 기타의 경우 기타가 뭐요? 드럼 친구가 기타잖아요. 그러면 기타가 뭐냐? 기타의 경우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이 말이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없어도 계약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어. 그러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뭐는 청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손해배상만. 그 말은 해제는 X, 해제는 X, 해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항의 맨 끝에 줄고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알죠? 준용한단 말은 마찬가지다. 용익권 등의 제한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제책기간은 언제다? 안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죠. 안날 동그라미 1년. 안날은 누구일 때만 하니까 선이일 때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전세권, 저당권 이게 좀 잘 나오긴 잘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봐봐요.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A가 여기서 저당권이 있어. 돈 1억을 빌려준 저당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당권이 있는 것을 이 갑의 건물을 을이 매수했어. 이 사람 누구라고 그래? 오케이. 제3취득자라고 하죠. 제3취득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요. 여기 지금 1억의 저당권이 있는 것을 이 사람이 샀단 말이죠. 원래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짜리냐? 5억짜리예요. 5억짜리인데 이 을이 살 때 5억을 다 주고 산 경우가 있고 자기가 1억을 자기가 책임진다고 보통 그렇게 하죠. 1억 책임진다고 해서 얼마에 산다? 4억에 이 사람이 샀어. 그런데 이 사람이 사가지고 돈은 못 갚아가지고 경매가 됐어. 그럼 이 사람은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4억 주고 사면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 사람이 1억의 저당권이 있는 것을 을이 알면서도 갑의 물건이 5억짜리니까 5억을 다 주면서 뭐라 했냐? 너가 1억을 갚고 저당권 등기를 없애라 이렇게 하고 5억을 다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갑이 돈만 받고 돈은 갚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경매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경매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소유권을 뭐 할 수 없거나 취득할 수 없거나. 알겠죠? 자, 1번.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경매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을 못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일단 이 사람이 등기를 했어. 등기했단 말은 일단 취득을 했어. 취득을 했는데 나중에 경매가 돼. 경매가 돼가지고 소유권을 상실했어. 상실. 이런 경우. 그럼 이 사람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그러면 누구한테 쫓아간다? 갑에게 쫓아간다. 갑 너가 책임을 져라 이 말이죠. 세 번째는요. 이 사람이 5억 주고 이 집을 샀는데 1억 때문에 경매가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대신 그 돈을 갚아. 대신 이 사람이 또 돈을 갚아.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얼마 주고 집을 산 거나 마찬가지다. 6억이다. 그럼 그 1억을 받아와야 돼? 안 받아와야 돼? 누구한테 받아와야 돼? 갑에게. 그걸 구상권이라고 그래.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출제비용이라고 해. 출제비용. 출제는 재산이 내 주머니에서 나갔다 이 말이잖아요. 출제비용 상환 청구다 이렇게 얘기해. 출제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것은 여러분요, 우리는 지금까지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을 많이 따졌잖아요. 그런데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그 집이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될 때는 이 매수인은 뭐를 분문하고? 선악을 뭐를 하고?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선악을 분문하고 뭘 할 수 있다? 계약을 말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그러나 선이 악의를 불문하니까 항상 뭐라 나오냐? 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선일 때는 반드시 매수인은 선이다. 악일 때는 반드시 매수인은 악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선이 악의를 불문할 때는 뭐라고만 얘기한다? 매수인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은 출제비용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매수인은. 이것은 뭐를 얘기한다? 선이 악의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이 말이야. 안 따진다.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한번 봐. 거기 보면 줄 보시면 어디냐면 두 번째 줄고 전세권 저당권의 행사 거기까지 줄고 두 번째 줄 행사에다가 써 경매. 그래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을 때 줄고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매수인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선악 불문하고 이런 말이죠. 선악 불문하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줄고 저당권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것만으로는 담보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거기까지. 얘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요, 저당권이 있는 집을 샀어.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걸 얘기해. 저당권이 있는 집을 샀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언제가 문제가 돼? 그 저당권을 뭐가 됐을 때? 경매가 됐을 때 문제가 되죠. 그럼 봐봐. 그럼 여기서 전세권 봐봐. 전세권. 여러분요, 그 집이 내가 집을 샀는데 그 집에 전세권자가 있어 지금. 그러면 뭐가 돼? 전세권자가 있으면 575조 용익권 등의 제한이에요.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가 되면 몇 조로 가? 576조로 가. 봐봐. 다시 매수인이 집을 샀는데 그 집에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는 전세권자가 아직 살고 있어. 몇 조? 575조 용익권 등의 제한. 됐죠? 그런데 전세권이 있는 것을 알면서 그 집을 샀는데 그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가 됐어. 경매가. 그럼 몇 조가 된다? 576조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조심해야 돼. 전세권만 있다? 575조.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가 됐다? 576조. 그 집에 저당권이 있다?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죠. 저당권에서 뭐가 됐을 때? 경매가 됐을 때 몇 조? 576조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걸 구별을 해야 돼. 구별. 전세권만 있다? 용익권 등에 제한 575조.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가 됐다? 576조 저당권. 저당권만 있다? 아무 문제가 없어. 저당권에서 경매가 됐다? 576조. 576조는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한다. 그래서 뭐라고 나온다? 매수인은 이렇게 뭐라 한다? 계약 해제, 손해배상, 출제비용 상환 청구 세 가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보면 저당권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만으로 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봐, 세 번째 줄, 기억의 세 번째 줄. 전세권은 그 존재만으로도 575조다. 그 존재만으로 575조. 575조가 뭐다? 용익 권능이다. 이런 말이죠. 자, 니은 이런 말은 봐봐. 이런 혹시 이거 기억나요? 가등기요? 가등기가 있는 거? 1번에요.
1번에 이렇게 갑이죠. 갑이 있고 2번에요. 2번에 을이 지금 뭐죠? 을이 가등기가 있죠. 가등기. 알겠죠? 이렇게 가등기가 있죠. 가등기가 있는 집을 3번요. 병이 사. 병이 샀어. 근데 나중에 가등기에서 을이 무슨 등기가 된다? 번등기가 돼. 번등기. 그럼 어떻게 한다? 가등기를 만다. 이 병등기를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말소하죠. 자, 봐. 가등기가 있는 집을 병이 샀어. 병이 샀어. 그래가지고 가등기에서 여기 경매가 돼. 무슨 등기가 돼? 번등기가 돼. 그러면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뭐가 돼? 소멸해. 무슨 말이죠? 저당권이 있는 집을 샀어. 경매가 돼가지고 저 소유권이 없어진 것이나 가등기가 있는 집을 샀어. 번등기가 돼가지고 직권을 말소되거나 구조가 똑같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죠? 처음에는 소유권 취득했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 사가지고 번등기가 됨으로써 직권으로 말소가 되면은, 알죠? 576조하고 동일하게 담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판례는 뭐라 그랬냐? 570조가 아니라고 그랬어. 570조가 아니야. 몇 조다? 576조다 이렇게. 그래서요, 거기 한번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냐면 니은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가등기에 기한 번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면 몇 조다? 576조. 거기다 써 570조 X. 570이 아니야. 576조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담보책임의 내용이죠. 이런 담보책임의 내용은 뭐예요? 576조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이렇게요. 자, 두 번째 줄이요. 두 번째 줄. 저당권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제로 소유권을 보존할 때는 매도인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봐봐. 두 번째 줄로 보면 뭐라고 했죠? 매수인의 출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매수인의 출제. 그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매수인은 선이다. 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써. 출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얘기해. 출제,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저당권 전세권의 경우에 매수인이, 봐봐. 매수인이 뭐를 불문한다? 선악. 손해를 받을 때는 뭘 한다?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봐봐. 그 위에 576조 그 위에 아니 201페이지 그 위에 가운데 담보책임의 요건 세 번째 줄 1항의 세 번째 줄 매수인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 아니 576조 제1항 가운데 있잖아. 가운데 저 법조문 까만 거 세 번째 줄 보면 매수인은 그대로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를 불문하고? 선악. 그럼 그 밑에 보면 매수인은 그랬죠. 출제비용 상환 청구. 뭐를 불문? 선악. 매수인은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 뭐를 불문? 선악. 이해됐죠 지금? 그렇게. 자요 그 다음 장이요. 그 다음 장 보면 자신의 출제로 피담보 채권을 변제함으로써 출제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니은 봐봐. 니은이 뭐죠? 봐봐. 니은 이거. 원래 매매대금이 5억이죠. 5억인데 얼마를 뺐다는 거예요? 1억을 뺐다. 그래서 얼마? 4억으로 계약을 했죠. 이럴 때는 담보책임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다. 그게 지금 니은이야. 니은. 피담보채권을 공개해서 매매대금으로 정한 경우 딱 거기까지. 피담보채권액을 공개해서 매매대금으로 정한 경우 두 번째 주면 끝에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알겠죠? 디귿. 매수인은 뭐에 관계없이 선악에 관계없이 한꺼번에 써놨어. 계약 해제, 출제비용 상환 청구권, 손해배상을 청구 세 가지. 뭐가 없다? 제척기간이 없다. 그다가 제척기간이 없다에다 써. 옆줄 긋고 전부 타인의 권리. 알겠죠? 전부 타인의 권리도 뭐가 없다? 제척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봐. 여기 보면 경매죠. 봐봐. 우리가 여러분 경매라면 어떻게 하죠? 갑의 건물에 을이요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 이 사람은 채권자죠? 채권자. 저당권자가 돈 1억을 빌렸는데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이 집이 경매가 돼. 경매가 돼서 병이 경락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경매에서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경매에서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매매, 경매, 교환, 증여 다 똑같다니까. 다 똑같아. 뭐라고 그래? 경락인은 뭐라고 그래? 매수인이라고 하죠. 집 샀잖아요. 이 사람 뭐라고 한다? 채무자를 뭐라고 그래? 채무자를 뭐라고 한다? 집 팔렸죠? 매도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가 책임진다? 채무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저당권자, 채권자가 2차적.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 이거예요. 무조건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원래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니까 매도인 책임을 져야 되죠. 갑이요. 매도인의 자령 유무, 즉
채무자의 자력 유무를 불문하고 배당받은 채권자가 책임을 진다. OX. X라니까 항상 모든 국가고시의 정답이 그거야. 우리가 경매에서는 누가 매도인가를 알아야 되잖아. 우리 지금 무슨 뭐를 하고 있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하고 있죠. 그럼 매도인이 누구다? 채무자가 매도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채무자가 먼저 책임을 져. 채무자가 책임을 지지 못할 때 누가 책임을 져? 배당받은 채권자가 책임을 져, 2차적으로. 그런데 항상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매도인의 자력, 즉 채무자의 자력 유무를 불문하고 채권자가 책임을 진다. OX, X라니까. 1차적으로 누가? 매도인, 채무자가. 2차적으로 누가? 채권자. 그런데 경매는 유효가 돼야 돼? 무효가 돼야 돼? 무효가 되면 절대 안 돼. 유효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경매는 매도인 갑은 자기가 경매를 당하고 싶어 당했어요? 어쩔 수 없이 당했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가 담보 책임은 세 가지. 대금 감액이 있고, 대금 감액, 계약 해제가 있고, 손해배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손해배상은 원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내 집이 어쩔 수 없이 경매가 당했는데 돈 없어가지고 경매가 당했는데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까지 하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해. 언제요? 갑이요 자기 집이 경매가 당하니까요 자기네 집에 비번 오면 세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아. 그럴 때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원래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져. 그 다음에 우리가 경매의 경우는 권리의 하자하고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가 있거든요. 물건의 하자. 권리의 하자는 책임지지만 물건의 하자는 책임 안 져. 무슨 말이냐? 내 집이 지금 경매가 당하는데 유리창이 깨졌다 이 말이죠. 그럼 물건이 하자죠. 물건. 유리창이 깨진 것을 내가 유리창을 끼워가지고 경매를 당해야 돼요? 그냥 경매 당해? 그냥 경매를 당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권리의 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집에 임차인이 없다고 믿고 경락을 받았단 말이죠. 임차인이 없다고 믿고. 그런데 경락을 받고 가서 보니까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권이 있는 거를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죠. 그걸 권리의 하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는 책임지고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이 땅을 경락받을 때 어떻게 해서 경락을 받았냐면 여기다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경락을 받았다. 공장을 짓기 위해서 경락을 받았는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이 땅에다가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 그것을 우리는 법률적 장애라고 그래요. 법에 의해서 공장을 지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이 법률적 장애를 뭐로 보는 것이냐? 물건의 하자로 봐. 이게 또 중요해. 그러니까 나는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땅을 경락을 받았는데 공장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가 있어도 해지한다 못한다? 못한다니까. 뭐만 하자가 있어야 돼? 권리가 하자. 권리가 하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물건의 하자. 그래서 법률적 장애를 뭐라고 한다? 물건의 하자라고 하고 이런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경매인데 경매는 가장 중요한 게 1차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채무자. 경매는 유효가 돼야 돼? 무효가 돼야 돼? 유효. 무효가 되면 절대로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권리하자가 책임지고 물건의 하자는 책임 안 지는데 법률적 장애를 뭐로 본다? 물건의 하자로 본다. 그러면 담보 책임은 세 가지다. 계약, 대금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인데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있다 없다? 없다. 물건이나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경매 나가니까 속 시원하다. 그래서 그것을 고지하지 않았어. 알려주지 않았어. 그럴 때만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에는 전팔조 줄고 권리의 하자. 따라서 물건의 하자 X. 권리 하자가 있을 때 계약 해제 뭐라고 돼 있어? 계약의 해제, 대금 감액 청구라고 돼 있죠? 거기에 지금 무슨 말이 빠져 있어? 손해배상이란 말이 없잖아요, 지금. 계약 해지하고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옆줄을 긋고 써. 거기다가 맨 끝에다 뭐라고 써야 돼? 손해배상 책임 X라고 하고 원칙.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없다. 왜? 법조문에 대금 감액하고 계약 해지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번 경매는 공경매가 뭐냐? 공매나 경매를 공경매라고 얘기해. 그런데요 줄고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요 권리의 하자에만 적용 딱 끊어.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 줄 것이고 맨 끝에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바로 밑에 법률적 장애,
줄거 법률적 장애, 박스에 박스. 법률적 장애를 판례는 뭐로 본다? 바로 옆에 물건의 하자로 보면 담보 책임을 지지 않으나, 거기까지만 딱 끊어. 더 이상 보지 마. 소수는 필요 없어. 거기까지만 딱 끊어. 그러니까 판례는 법률적 장애를 뭐로 본다? 물건의 하자로 본다.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책임순위. 책임순위로 받아있죠. 이 양 보면 봐봐. 법적으로 뭐라 했어?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 채무자는 뭐라 한다? 이퀄 매도인이에요.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 누구에 대해서 두 번째 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자는 뭐라 한다? 저당권자. 채권자에 대해서 맨 끝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원래 채무자가 자력이 있으면 누구한테 청구한다? 채무자에게. 그래서 채무자를 동그라미하고 뭐라 한다? 1차적 책임이라고 얘기해. 채무자를 뭐라 한다? 1차적 책임, 이렇게. 그래서 보면 1차적으로 채무자가, 2차적으로 누가? 채권자가. 여기가 가장 시험에 잘 나와. 뭐라고 나오냐? 자령 유무를 불문하고 항상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죠? 원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했어 없다 했어. 그러다 가려고 닫고 원칙 X. 원칙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언제만 손해배상이냐? 자, 첫 번째로 봐봐. 법조문에 채무자가 물건이나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딱 거기까지만 줄거. 알았죠?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맨 끝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채권. 그러면 채권이 뭐냐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요, 이건 지금 끊을 수가 없어서 계속 해야 돼. 자, 봐. 되게 간단하게, 여러분요, 우리 혹시 이러면 채권을 매매 계약을 할 수 있어 없어? 채권은 매매 계약을 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요, 가끔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지상권은 매매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요, 죄송해요, 어디 가가지고 있잖아요, 민법 선생님이 누군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아직 나는 내가 어제 학원 가가지고 꼭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내가 이럴 때부터 다녔는데 그러면 큰일 나니까. 알겠죠? 자, 그러고 보면 우리 민법은 뭐가 있냐면 재산권하고 그다음에 가족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재산권에는 뭐가 있냐? 물권하고 뭐가 있어? 채권이 있어요. 가족권은 뭐가 있냐? 친족권하고요. 친족권. 그다음에 뭐가 있냐?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보통 지금은 상속편에는 아예 그냥 재산권만 있어요, 사실은. 알겠죠? 이 물권하고 채권을 재산권이라고 그래. 재산권은 뭐가 된다? 뭐가 된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물권과 채권은 재산권이니까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저당권 양수받아 안 받아? 저당권 이전할 때 이러면 등기법 안 배웠어? 구갑성 안 배웠어? 저기 등기법 뭐가 나와? 저당권 이전에 무슨 등기에? 부기 등기. 저당권 이전 받잖아요. 안 받아? 물어봐. 이게요, 매매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물권하고 채권이니까 채권도 매매가 되는 거죠. 재산권이니까. 뭐 여기서 문제. 저당권은 상속받을 수 있어 없어? 근데 그걸 왜 고민해요? 여러분, 우리가 상속은 뭘 상속받아? 친족을 상속받아? 재산을 상속받아? 재산은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동포 여러분. 이게 다 상속받죠, 상속. 그래서 여러분 뭐라 나와요? 지역권은 상속으로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 시험에 나온 거 아니에요. 지상권, 지역권, 저작권, 유치권, 지권, 저당권, 물권 아니에요.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 왜? 재산권이니까. 재산을 상속을 하는 거잖아요, 재산을. 그러니까 재산이 뭐예요? 물권하고 채권의 재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지상권은 상속받을 수 있는 거? 글쎄. 그러면 골치 아프죠. 재산권이니까 상속받을 수 있는 거죠. 채권, 상속받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매매 계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보면 갑이 을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어요.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6월 1일에 갚으라고. 6월 1일이 변제기잖아요. 변제기인데 갑이 1억 원의 채권을, 을한테 받을 1억 원의 채권을 갑이 병한테 판 거예요. 병한테. 이 사람 채권 양수인이죠. 근데 병이 뭐라 하냐? 야, 만약 울 돈 없으면 너 그럼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봐, 갑한테. 우리 보통 채권을 그냥 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병이. 만약에 내가 그러면 을한테 갔는데 을이 돈 없으면 그러면 어떡할래? 갑한테 물어봐. 그래, 갑이 뭐라 하냐? 그래? 을 돈 없으면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질게. 을이 돈이 없으면 내가 책임질게. 그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달말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이렇게 얘기해. 누가? 갑이. 채무자 가면 돈이 있어. 가서 가봐. 그러면 그러니까 병이 내가 너한테 1억 샀는데 그럼 걔 그럼 돈 없으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돈 없으면 그럼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져. 무슨 말이겠죠? 그걸 뭐란다?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요, 언제냐? 6월 1일이 끝나가지고 갑이 이 의뢰계약하는 것을 병한테 언제 팔았냐? 6월 2일 날 팔았어. 6월 1일이면 변제기가 지났어? 지나지 않았어? 지났죠? 지났으니까 병은 언제든지 을한테 가서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변제기가 지난 것을 채권을 팔 때는 이 사람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고 그랬죠? 그때는 언제 자력을 담보하느냐? 매매 계약 당시. 매매 계약 당시. 오늘 가라 이 말이죠. 오늘 가서 돈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매매 계약 당시 의뢰 채무자 자력을 담보하는 것이고, 만약 여기서 3월 1일 날 팔았다. 3월 1일 날 갑이 병한테. 그러면 병은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지금 오늘 3월 1일. 오늘 매매 계약이죠? 오늘 돈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언제 받아? 6월 1일. 6월 1일 뭐라고 그래? 변제기. 그래서 말한다. 변제기가 지나지 않는 채권을 양도를 할 때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이고, 이미 변제기에 도래한 경우는 계약 체결 당시를 담보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 579조는요.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할 때는 줄과 매매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로 추정 줄것이고, 본다 그러면 큰일이야. 매매계약 당시 추정이야, 추정. 우리 시험에 본다에서 한번 틀리고 나왔어. 2번,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 거기 줄거.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언제라는 거예요? 3월 1일이잖아요, 3월 1일. 오늘 가면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언제 가서 돈 받아? 변제기. 그래서 맨 끝에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뭐 한다? 추정. 그럼 봐봐. 이걸 또 반대 해석이라고 그래. 이 항은 뭐라고 돼 있죠?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럼 1항이다 써, 1항이다. 1항. 채권의 매도니까 앞에다가 변제기에 도달한 이렇게.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는 변제기에 도달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매매계약 당시니까. 그런데 밑에는요.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는 것은 언제?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하잖아요. 그러면 매매계약 당시를 자력을 담보한단 말은 뭐다? 변제기에 도달했다는 거죠. 근데 D가 둘 다 D가 뭐라고 돼서 추정이죠. 그것을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본다 그러면 안 돼. 본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자, 그럼 물건에 하자.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여러분 봐봐. 여기 갑자기 얼굴 돌리게 하지 말라고. 어지러우니까. 그러니까 보러 갈 때 좀 봐줘. 갑자기 고개 돌리면 어지러우니까. 그러니까 보러 갈 때 빨리빨리 봐야 돼. 안 보면 큰일 나. 알겠죠? 여기 보면 뭐냐면 우리가요. 아파트 있죠. 아파트 101호, 102호, 103호는 똑같은 계약서를 가지고 똑같은 설계도면을 가서 뭐 물건을 만들어도 갖다 틀리죠. 그걸 특정물이라고 그래. 아파트의 매매를 특정물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 여기 봐요. 책상과 걸상 한번 봐요. 똑같이 생겼죠? 이걸 종류물이라고 그래. 종류물. 이걸 뭐라 한다? 종류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내가요, 여기서 창고가 걸상, 책걸상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뭐라냐? 이거 4개 갖다 주세요. 4개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이걸 4개를 가져왔어. 4개를 가져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가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런데 내가 아파트 10층이에요. 10층에 1호를 내가 샀어. 1001호를 내가 샀는데 가서 보니까 비가 새고 난리야. 그럼 내가 옆집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걸 우리 뭐라 한다? 물건이 나쁘면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완전한 물건,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만 있다? 특정물에는 있다 없다? 특정물에 있어 없어? 없다. 어디만 있다? 종류물에만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요, 우리가 물건에 하자 봐봐. 지금 여러분요, 에어컨이 지금 현재요. 여러분 더워요, 적당해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여러분 적당해요? 더운 사람 없어요? 저는 좀 더워요. 저 머리에서 계속 땀이 나가지고요. 자,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나는 덥단 말이죠, 지금요. 진짜로 더운데요? 땀 나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적당하다고, 어떤 분은 시원하다고 하죠? 이걸 우리는 주관적이라고 그래. 그러면 누구한테 맞춰가지고 에어컨을 틀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름에 같은 데 보면 아무리 친한 사람도 갑자기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한 사람은 에어컨 틀어가고 한 사람은 에어컨 끄어가고. 왜? 그걸 주관적 하자라고 그래, 주관적. 그러니까 에어컨은 추워도 문제야. 추우면 뭐죠? 그 사람한테는 물건이 하자가 있는 거죠. 에어컨이 시원해야 되는데 추우면 안 되잖아요. 이런 그렇지 않나요? 에어컨이 시원해도 나는 춥게 느껴? 그러면 에어컨이 하자가 있는 거예요. 너무 더워도 에어컨 하자가 있어. 왜? 에어컨이 시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맞힐지 모르죠. 그러니까 주관적 하자는 안 돼. 그런데 뭐냐면 에어컨 바로 옆에 보면요, 옆에 보면 무슨 뭐라 붙어 있어. 시험 운전 검사 성적서가 돼 있어. 그리고 거기 보면 뭐라 되냐? 이만한 크기의 건물 안에 이 정도의 사람이 있을 때 에어컨을 틀었을 때 10분 안에 몇 도가 떨어지고 내막 능력은 몇 칼로리고 전기는 얼만큼 소모되고 이런 게 쭉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에어컨을 운전을 하죠. 운전했는데 정말로 그만큼의 온도가 떨어지고 전기도 그만큼만 먹는다. 그러면 저 물건에 하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객관적 하자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물건에 하자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검사 성적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검사 성적서. 알겠죠? 그러니까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에 남아있는 대로 성능이 나오면 하자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있다? 하자가 있는 것. 그걸 우리 말한다 객관적 하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건물을 딱 지었는데 옥상이 비가 새는 거야. 비가. 그럼 옥상이 비가 새면 옥상이 방수가 안 됐다 이 말이죠. 그거를 우리는 하자 있는 물건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 옥상이 비가 새면 옥상만 그러면 문제가 되나요? 그 밑에 집에도 다 뭐가 문제가 되죠? 벽지 다 젖어 안 젖어? 젖죠. 그걸 뭐란다? 확대손이라고 그래.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요, 여기 보면 여기 여기 양계장이 있죠. 양계장 닭새끼가 있는데요, A가요 닭을요 A, B, C 닭을 3마리의 닭을요 닭새끼를 공급을 했어. 그런데 이 중에서 이 한 놈이 뭐가 있냐? 한 놈이 AI에 걸린 거예요. AI.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가 있죠? 하자가 있죠? 하자가 있는 물건을 공급했잖아요. 그런데 얘가요, 진짜 누군가 눈치면은요, 왕따 당할 것 같으니까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요, 여기 이제 가가지고 여기 갔더니요, 이쪽 사람들이 뭐라 한다? 너 소개 좀 하라 가죠? 그러니까 입을 안 벌릴 수 없잖아요? 입을 벌렸더니 다 AI에 다 걸린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 뭐라 한다? 하자 있는 물건을 공급을 했는데, 하자가 뭐가 있다? 확대됐죠. 이걸 확대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확대손해. 이렇게 확대손해일 때는 내가 책임을 지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죠. 그러면 책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우리는 원래 하자 없는 물건을 공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자 없는 물건을 공급해야 되는데 하자 있는 물건을 공급했죠. 그것을 말한다 의무 위반이라고 그래. 의무가 이 말했죠? 그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이 A한테 잘못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확대손해인데 나는 아무리 봐도 얘가요, 입을 꾹 다물고 있어가지고 얘가 AI에 걸린지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규칙 사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확대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닭새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다물고 있을 때 꼭 조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돼. 알겠죠? 자, 그럼 봐봐. 하자는 뭐가 하자다? 하자는 어떻게 한다? 두 번째 줄 객관적 하자. 객관적 하자가 뭐냐? 바로 옆에 견본이나 광고로서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보증한 경우, 이렇게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객관적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 매도인이 매수하는 게 기계를 공급하면서 기계에 줄과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를 제시했다면, 알겠죠? 세 번째 줄, 일정한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카탈로그에 남아있는 대로 성능이 없다. 그러면 하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하자의 전부는 언제 기준한다? 계약 성립 시. 그 다음에 5번은 가운데 봐봐. 첫 번째 가운데 확대손해 했어요? 박스에서 박스? 5번의 가운데 줄 보면 확대손해 돼 있죠? 박스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의무 위반 사실 외에 맨 끝에 귀책 사유가 있어요. 귀책 사유. 그러니까요, 하자 없는 물건을 줘야 되는데 하자 있는 물건을 줬죠? 의무 위반.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알겠죠? 그 다음에 8번 봐봐. 8번 아니 6번 맨 끝에 하자 담보 책임은 줄고 무과실 책임이다. 아까 얘기했죠?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무슨 말을 쓸 수 없다?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첫 시간에 얘기했죠? 자, 그런데요, 하자의 발생이나 학대 가구한 줄과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는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 장 특정물이 나누고 불특정물 3번. 불특정물은 뭐죠? 자,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 줄고 종류로 지정한 경우 뭐라고 됐죠? 여러분요, 2번 봐. 2번 2항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냐고 그 다음에 줄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그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581조 2항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써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라고 써.
완전물 공포 청구라 쓰고 옆줄 거 써. 옆줄 거 뭐라 쓰냐? 특정 물에는 X. 특정 물에는 없어. 특정 물. 특정 물에는 X 이렇게. 그 다음에 제측기한은요 몇 년이죠? 안날. 안날로부터 몇 개월이다? 6개월. 안날로부터 6개월. 여기서 안날 동그라미에 안날에다 써. 매수인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어야 한다. 매수인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 왜냐? 권리의 하자에서 매수인은 선의이기만 하면 되지만 물건의 하자에서 매수인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제측기한은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자, 담보책임은요? 담보책임보다 줄고 첫 번째 가운데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무슨 법 배우고 있어? 채권법. 그러니까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러니까 당사자는 줄고 특약으로 담보책임을 배제, 감경, 가중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고 감경할 수도 있고 가중도 할 수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584조 봐봐. 매도인은 전 15조에 한 담보책임을 줄고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했어. 면하는 특약. 우리 담보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죠. 특약을 했는데 줄고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면, 사실 거기까지만 줄고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면 맨 끝에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얘기해 줘 봐봐. 여기 빌라를 한 사람이 매매를 했는데요. 갑하고 이렇게 있는데 왜 갑이라는 사람이 빌라가 한 15년 돼가지고 갑이 뭐라냐 그한테 나는 이 물건에 내가 팔고 난 다음에 이 물건이 비가 새거나 뭐 하더라도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게 담보책임이거든요. 내가 집 팔았는데 팔고 당신이 집 사고 난 다음에 이 집에 뭐 하자가 있거나 비가 새거나 하더라도 나 책임 없어요. 이게 담보책임을 배제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우리 그럼 알았다고 했어. 사인해줬어. 그런데 여기 딱 들어와서 보니까요. 화장실을 청소하려고 보니까 화장실에 코코 하나가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코를 열었어. 열었더니 밑에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물 샌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코코를 잠가놨단 말의 뜻이 뭐예요?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알고 있었죠. 그러면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책임 안 진다고 해야지. 알려주지 않았죠? 그러면 아무리 담보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담보 책임을 면제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하자가 있는 걸 알면서 그러면 알려주지 않았어. 그러면 아무리 담보 책임을 면제한다고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이 말이에요. 진다. 그러니까 이러면 가끔 아파트 같은 거 사가지고 가서 오면 빗물이 새거나 비가 와가지고 빗물이 이렇게 센 자국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거 보면 뭐라 하냐? 그 밑에다 꼭 중개업자들은 그냥 써. 10년 이상, 10년, 15년 이상 되면 뭐라고 쓰냐? 담보 책임을 면제하다. 꼭 이렇게 써. 그냥 형식적으로 써. 그냥.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보면 빗물이 흘러내리는 자국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되죠. 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다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를 우리 뭐라 한다?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든가 임대차 같은 거 하다 보면 아주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주거만 한다, 주거용으로 뭐죠? 빌라라든가 아파트나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담보 책임은 언제나 문제가 되죠. 언제나. 알겠죠? 이것을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잠깐 쉬도록 그렇게 했어요.